여러분은 행복해지기 위해 매일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자.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침묵만이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늘 행복해지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면서도 정작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아한 일이다. 행복해지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인가?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어떤 행동을 취해야만 하는 게 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인데 말이다. 물론 이는 결코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상해서 그런 것도 아니니 걱정은 내려놓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그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아직 모를 뿐이다. 방법을 모르니 행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안 한 것이 아니고 못했다는 이야기다. 적어도 이 책을 만나기 전까지는 분명 그러했을 테다.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오지 않는 행운 같은 것도 아니다. 행복은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며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누구든 행복해질 수 있다. 늘 불행하기만 했는데 이런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지금껏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행복해지는 게 정말 가능할까? 누구나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건대 행복해지는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 심리학에서 밝혀낸 여러 노하우만 잘 활용하면 누구든 분명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다. 폭포수를 맞으며 수행을 할 필요도 수십 킬로미터를 뛰며 신체를 가혹하게 단련할 필요도 없다. 그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입에 달고 살던 말버릇들을 조금 바꾸기만 하면 된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인간의 생각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 혹은 자성예언이라고 부른다. 프랑스 클레몽 오베르뉴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교수인 장 클로드 크로아제는 소위 머리가 나쁜 사람은 스스로 똑똑하지 않다는 그 믿음 때문에 정말로 지적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성적이 바닥일 수밖에 없어. 부모님의 학벌이 안 좋으니까 나도 공부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야. 머리가 나쁜 사람은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저조한 학교 성적은 본인의 믿음이 옳다는 사실을 스스로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한다. 혹시 오늘도 어차피 나 같은 건 이라고 계속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말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어차피 나 같은 인간은 시시한 인생을 살게 분명해 라고 생각하면 예언의 힘에 따라 인생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만다. 그저 그런 미래를 스스로가 불러들이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어차피 난 이성한테 인기 있을 리 없어 라고 생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가 매력을 느끼지 못할 행동을 하게 된다. 인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거봐, 역시 내 예상대로잖아 라며 안심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는 까닭이다. 어차피 난 이러이러하니까라는 생각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우선 매일 쓰는 말버릇부터 바꿔야 한다. 이제 어차피 난 이라는 말 대신 나 역시 라는 표현을 습관처럼 써보면 어떨까? 슬픔과 분노를 말 한마디로 이기는 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시련이나 실패를 겪을 때 이 고통과 슬픔이 평생 지속되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도 그럴까? 만약 그러한 고통과 슬픔이 평생 지속된다면 좌절을 딛고 일어난 수많은 성공 스토리들은 애초에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이별의 아픔도 실패의 좌절도 영원하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생각해도 깜짝 놀랄 만큼 어라, 그렇게 큰일이 아니었잖아 하고 태연히 받아들이게 된다. 기껏해야 며칠만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니
아주 조금만 참으면 되는 일이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팀 윌슨은 자기 감정이 유지되는 기간을 과장하여 추정하는 경향이 있는 인간의 심리 현상을 실험으로 증명하고자 했다. 이를 지속성 편향이라고 한다. 편향이란 마음속의 치우침을 의미하는데 인간은 자신이 느끼는 특정한 감정이 길게 이어지리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다. 윌슨 교수는 풋볼 대회를 두고 풋볼팬을 모집해 라이벌 학교와의 시합에서 만약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진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분한 감정이 지속될 거라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원하는 팀이 지면 분한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답한 참가자들의 예상이 크게 빗나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불과 며칠 사이에 아쉽고 분한 감정은 말끔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감정은 자신이 예상한 기간보다 빠르게 사라지곤 한다. 그런 감정은 대체로 다음 날이면 사라진다.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것을 두려워 말라.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슬픔, 원망, 창피함, 분노, 굴욕이 평생 계속될 것 같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으니 마음을 가볍게 먹도록 하자.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만 인지해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고맙습니다의 마법 같은 효과. 책에서 사실 이것 하나만 기억해두면 된다 싶을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한 말이 하나 있다. 답은 바로 고맙다는 인사말이다. 단 3글자로 이루어진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 말을 입에 올리면 올릴수록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하면 된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의 교수 마이클 맥컬러프 교수는 어떤 사소한 일에든 어떤 상대에게든 고맙다라는 감사의 말을 잊지 않는 사람일수록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에서 모두 건강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유쾌한 기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질투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적게 느낀다고 말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사람들이 보통 감사를 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항상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행복을 위해서는 도움을 받았을 때만 감사를 표하기보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누군가 무엇을 해주길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고맙다고 말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다. 평소에 신세를 진 사람에게는 때때로 감사 인사를 담은 문자나 편지를 보내는 방법도 좋다. 받는 사람도 기쁘고 마음을 전한 사람도 행복해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고맙다는 말이 주는 장점은 또 있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할수록 나의 든든한 아군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점이다. 항상 고맙다고 말하고 다니면 나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판도 상당히 좋아진다. 말하자면 적이 없어지는 셈이다. 적을 만들지 않게 되니 사회생활도 수월해지고 인간관계에서는 마음이 정말 편안해진다. 사람은 누구나 감사의 말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다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다. 감사의 말을 듣게 되면 다음에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에겐 더 이상 도와주고픈 마음이 들지 않는다. 평소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미래에 뭔가 곤란한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맙다는 말에는 이처럼 모두를 내 편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깃들어 있다. 혹시 고맙다는 말을 아끼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 감사 인사를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이 정도는 누구나 당연히 해줄 수 있으니까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표현 없이 넘어가 버리고 있진 않은지 반성해보자. 아무리 사소한 일이어도 고맙다고 예를 표하는 태도는 사회인의 매너이자 자신의 아군을 늘려주는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그러니 아끼지 말고 누구에게든 고맙다는 말을 건네보자. 감사의 말은 돈과 달라서 소리내어 말한다고 그 양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주저 말고 마구마구 사용하도록 하자. 고맙다는 표현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고 누구나 기뻐할 만한 말이기 때문이다.
고맙다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말 한마디가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를 꼭 한번 실감해보기 바란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분명 인생이 즐거워진다. 우리는 모두 나르시스트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나르시스트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하면 그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불안해하는 독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될 일은 없으니 부디 안심하고 나르시스트가 되어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르시스트를 싫어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독일 맨스터 대학교의 밑자박 심리학과 교수는 서로 모르는 사이에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르시즘 정도를 측정하는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나르시스트로 분류된 학생일수록 자기소개에서 받은 인기 점수가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르시스트가 되면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싫어할 것이라는 인식은 터무니없는 오해였던 것이다. 실은 그 반대로 나르시스트일수록 사람들이 쉽게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럼 나르시스트는 어째서 호감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밑자박 교수는 학생들이 자기소개하는 모습을 분석한 결과 나르시즘이 강한 학생일수록 이야기할 때 표정이 매우 풍부했는데 이런 모습이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또한 나르시스트는 큰 제스처를 섞어가며 말하는 특징도 보였다.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이러한 몸짓 역시 호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 평가됐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나르시스트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라는 인식은 전혀 근거 없는 오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얼마든지 나르시스트가 되어도 좋다. 난 정말 멋진 사람이야. 항상 자신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면서 행복을 위한 자아도취를 맛보도록 하자.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나이토 요시히토가 쓴 말버릇의 힘에서 가져왔습니다. 저자가 말한 대로 모든 좋은 일은 말버릇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다양한 말들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생각나신다면 그 사람은 어떤 말을 하나요?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운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의 말투나 어조, 말하는 내용대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행운으로 가득 차거나 불운으로 가득 찹니다.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되지요. 말의 힘은 정말 너무나 강력하기에 자신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도 모자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불평, 불만이 생기더라도 후를 넘겨버리고 행운을 부르는 말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길. 자, 당신은 어떤 말버릇을 가지고 계십니까?